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100원대에 올라섰습니다.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이 1,000원 이탈설을 주장하는 예측들이 당시 많았었는데 두 달 만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00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1,000원 이탈설을 믿고 외화 운용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환율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 증시에 아주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내외 외환시장 움직임부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어지고 있다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는 지금은 그 대내 외환시장이 증시가 그 외환시장과 채권 시장, 다른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최근에 그 채권 시장 동향, 그다음에 외환시장 동향 보면 증시 부분을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증시가 오늘도 연일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오늘도 또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런 요인이 지금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증시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10일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달러 강세가 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유로 환율은 유로당 1.30달러, 그리고 엔달러 환율은 지금 95엔대에서 엔화가 약세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많았습니다는 지금 엔화 약세는 좀 주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합돼서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정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 또 미국 경제에서 강세에서 엔화 약세 부분도 있습니다는 3월 말 일본 기업들의 회계연도 결산 앞두고 엔화 그 공부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엔화 수요가 증가하니까 혼재된 상태에서 엔달러 환율이 95엔대를 보인다고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원화가 2개월 만에 지금 1개월 만이라는 것은 올해 최저치 1,050원대 기록했던 것이 1월 그 13일이었거든요. 네.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마침내 그 1,100원대로 오히려 올라가는, 그래서 1,109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보면서 아마 막판에 증시에서 주가가 어제 그 금리 동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환율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이 풀리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2,000대 코스피 지수가 유지하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1,000원을 붕괴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위원님, 그 상승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2개월 전에 그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 초반 가서 우리의 유수의 그 예측 기관이라든가 대부분 이 방송에 왔을 때도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아까 이탈설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환율에 있어서는 붕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붕괴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조만간 950원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지금은 오히려 그런 예상과 달리 거꾸로 1,109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요인과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요인이 전부 이렇게 겹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은 미국 증시 요인이 외환시장도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 요인이 원화 약세를 축해서 원달러 환율을 올리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금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회도 그 금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서 헤지펀드가 많이 금을 매각하고 있고 일부 중앙은행에서는 금을 보유했던 것을 다시 내다 파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이 약세다 보니까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위상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달러가 안전통화로서 부각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되고 원달러 환율을 부추기는,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환율이 민감할 때 사실상 박근혜 그 대통령께서 취임 이전에 환율 안정 의지를 보인 것도 우리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기조를 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경제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경제수석에서는 조원동 수석, 그 다음에 현호석 그 부총리 내정자, 아직까지 이제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내정자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비둘기파보다는 매파가 성격을 강하기 때문에 외환시장 흐름도 사실 이렇게 당초 예상과 달리 이렇게
1,100원대로 그렇게 급등한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원화 상승 배경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그 새 정부 환율 안정 의지 부분을 또 하나 짚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전에 환율 안정 의지를 밝힌 것이 원달러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정책은 우리 국익을 수여하는 겁니다. 네.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당선자시죠. 네. 취임 이전이었으니까 환율 안정의 의지를 보다 보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최고 통수권자께서 이렇게 환율 문제가 아무리 민감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요. 우리보다 더한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익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사실 이렇게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더 시장 경제 원리를 더 중시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소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환율 안정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외 환경에 의존하고 수출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 국가가 글로벌 환율 전쟁에서 우리가 그렇게 뭐 특별히 의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리한 환경이 돌아갔을 때는 우리 기업들을 살리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 고통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당선인께서 네. 사실상 환율 안정 의지를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경제정책은 그렇습니다.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저는 뭐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아무리 글로벌 사회들에도 설령 은들의 왕국이다 비판을 받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야지 경제정책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네. 국가가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는 제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부로 한미 FTA 협상이 발의된 지 1년이 됐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수출은 1.9% 감소했습니다는 대미 수출은 사실상 지금 2% 이상 증가한 상태고요. 네. 전체 수입이 지금 2% 정도뿐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는 대미 수입은 지금 9%에서 사실 FTA 협상에 따라서 특별히 수입 증가됐던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아마 이 대목을 보면 당시에 FTA 협상에 따라서 굉장히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우리 국민을 혼란시켰던 이런 부분이 1년간의 FTA 협상이 발효된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자, 그런 그네들은 지금 뭐 할까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요. 사실 모든 정책은 우리 경제 안정과 우리 국익의 수요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시 비판도 있었습니다는 네. 지금의 환율 움직임을 볼 때는 시기적으로 박 대통령께서 당시에 당선자 입장에서 얘기했던 환율의 어떤 안정의지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주가가 유일하게 떨어지고 해서 국민의 경제 고통이 많이 들었습니다는 최근에는 다소 숨통이 터지면서 환율의 글로벌 환율 전쟁에 우리가 불리한 부분을 좀 완화시키면서 우리 코스트 비즈니스가 어쨌거나 2000대 회복되면서 우리만 외톨이 현상이 지금 많이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최고 통수권자 내지는 경제 강요들이 해야 될 위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네. 금리 동결 조치는 상당 부분 좀 오늘 한국경제신문도 그렇게 썼습니다는 좀 비판을 좀 받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 석연찮은 이렇게 부분이 보습니다. 많다. 뭐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지금 환율의 움직임으로 가장 곤란한 쪽은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입 업체들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이 2달 전만 해도 이 1,000원이 붕괴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다시 1,100원으로 오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불과 2개월 전입니다. 네. 당시에 1,050원대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하다 보니까 시급하다 보니까 자 수출업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올해 수출 기획 부분을 달러부로 받는다면 저희 그 은행권께서는 네.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1,050원대 달러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꾸는 게 낫겠죠. 네. 왜냐하면 1,000원 밑으로 가면 원화 자금 박더라도 작은 부분이 원화 자금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그런 예상을 본다면 사실 수출 대금 같은 경우는 원화로 빨리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행협께서 수입 업체다 하면 네. 환율이 떨어진다면 지금 1,050원대보다는 1,000원 밑으로 떨어질 때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죠. 수입보다 유리하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출 대금을 올해 계획본을 일부에서는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걸 해서 원화 자금으로 미리 바꿨었고요. 수익 결제분은 계속해서 늦춰왔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네. 거꾸로 됐다 보니까 지금 아마 미리 그 포션을 정했던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서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확 환율이 떠지다 보니까 당연히 당연히 1,000원 밑으로 떠진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네. 이 얼마나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예측이 잘못될 때는 지금 우리 수출업체들과 수입업체에 당하는 그런 꼴을 만들어낸다 해서 누구나 환율 예측을 어렵습니다는 어려운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발행해야 된다. 그분들의 말 한마디 기관의 예측에 따라서 이렇게 예측이 잘못될 때는 얼만큼 큰 이렇게 파장을 몰고 있는지는 아마 이번 시기를 해서 2008년의 키코 사태와 함께 이번 사태에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붙이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이 환율 변동하면은 뭐 수출업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 업계 참 힘들게 될 텐데 말이죠.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 주가 예측보다 어려운 것이 환율 예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예상을 안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렵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율 예측은 주가보다 어렵다는 게 주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 요인 이런 것을 좀 많이 감안합니다. 환율은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화치 비율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우리도 해야 되고 네. 교역 상대국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원앤 숏 크로스 현상이 많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의 영향이 감소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새 정부 들어서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환 시장의 정책 요인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우리에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 원달러 환율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달러 강세 요인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최소한 1,000원 밑으로 붕괴되는 이런 가능성은 올해 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자막을 이렇게 좀 많이 축소시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막을 만들어 드렸습니다는 축소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숏 크로스가 이게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이 내용을 상당히 모르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크로스는 크로스인데 무슨 크로스일까 해서 여기 앞부분에 원앤 숏 크로스 재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원앤 환율이 더 떠질 걸 생각해서 지금 많이 그분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원앤 숏 크로스 현상이 재현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입장과 그런 외화 운영하면 상당 부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새로운 특징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보시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외환 시장에서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든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이 원앤 쇼트 크로스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원앤 환율이 그때 당시에 1,5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엔화 부채를 갖고 있으신 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원앤 환율이 450원, 1,500원 될 때는 무조건 갖지 않고 좀 지연시키면 대단히 엔화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금을 많이 줄일 겁니다 하는데요. 그렇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바로 요 원앤 숏 크로스 현상, 요 관련돼서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재현되기 이전까지 상황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는 원앤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긴 했습니다는 아직도 재정 환율이거든요. 진행자께서 얼굴들 잘생겼으니까 수학 잘하시겠죠? 그러면 수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크로스의 재정 환율이라는 것은 번분수 형태에서 분자에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결정된 N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분모에는, 지금 이제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도. 분모에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결정된 N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러면 큰 크로스에 달러 분자 분모 지역이 되니까 원엔 남죠? 문앵커 명문학교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시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일단은 분모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모 부분만. 분모 부분만 그동안은 N 매도 달러 매수하면 N 달러 환율이 올라가겠죠? 분모가 올라가겠죠? 그죠? 분모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내 외환시장에선 달러 매도 원화 매수하면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크로스 레이서에서 분자는 떨어지고 분모는 올라가니까 네. 원행 환율은 확 떨어지겠죠. 네. 그때는 바로 그 원행 관련해서 엔화 원화에 대비해서 엔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베팅하면 대단히 돈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현상이 지금 원행 숏크로스 현상이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원행 간의 디커플링 현상에서 네. 원행 간의 소위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엔화 약세되면 원화도 약세되는 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별히 원화 대비해서 엔화가 사실상 네. 베팅하면 그렇게 크게 이익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외환 거래에서 저는 이제 외환 그러게요. 시장에 종사한 지 한 25년 종사하고 있습니다는 예.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더라도 예. 아마 진행자께서 그렇습니다. 다시 시간을 이게 다른 질문으로 갈라가리는 게 아마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제가 그 설명을 충분히 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예.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남은 게 이게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중요한 부분 때 이 대목을 예. 이해시키고 나가는 것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도 꼭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짤막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환율 예측은 어렵습니다. 네. 누구나 환율이 자기가 얘기했던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들뜨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네. 네. 그런데 분명히 자기 예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인 장소에서 나와서 얘기해서 하면 예. 잘못되지 지금 많은 부분에 피해를 미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서 주가 예측 이상으로 환율 예측이 어다보다니까 분위기의 평성에서 이렇게 환율을 예측하는 이러한 시각들은 근절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환율 예측이 어려운데 어려우면 항상 연대해 둘 것이 모든 경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항상 뭐냐 경제 여건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전에 진행자께서 어떤 수준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네. 문의해 주셨는데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적정 환율 수준 가지고 이렇게 따져서 네. 항상 적정 환율 수준이 높으면 내려간다. 적정 환율 수준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위압 포지션을 운영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서 지금은 환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보다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달러 환율의 적정 환율 수준은 지금 1,070원 내외인데요. 이 수준을 두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은 상당히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찬가지로 올해도 밑으로 빠지고 위로 올라가고 네. 이런 쪽에 한쪽에 치우치는 쏠림적인 포지션 현상을 이런 현상보다는 원달러의 변동에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소위 환 리스크의 해칭 방안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환 리스크를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이 올해 외환시장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기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네. 2,050원까지 떨어졌었던 환율이 어느덧 1,100원을 다시 회복을 네. 했습니다. 오늘은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